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룰 수 있다. 이 말 너무 과장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생각이 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외부 세상은 우리 내면의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믿는 바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재편성되기 시작하죠. 이는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작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변화 없이 직업, 배우자, 재정 상태와 같은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나요?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모든 것이 결국 원래대로 돌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어떤 보장도 없이 기꺼이 행동할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비교는 조용히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가꾸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요. 사실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는 불안감의 반영이며 스스로에게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위장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잡고 피드를 스크롤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몇 초 만에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 차를 사고 누군가는 불가능해 보이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무거운 덩어리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경주가 벌어지고 있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환상이죠.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경주가 존재한다고 말했나요?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가장 큰 독은 다른 사람의 잣대로 자신의 발전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만의 여정이 지닌 고유한 빛을 스스로 꺼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 자신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 겁니다. 1883년 버지니아 산골의 오두막에서 태어난 힐은 궁핍과 한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고 어머니는 불가능을 꿈꾸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가가 되고 사상가가 되며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믿었습니다. 그 대비를 상상해 보세요. 인맥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 앤드루 카네기,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같은 인물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힐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질투 없이 관찰하고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감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한 내면의 조정이 그의 인생의 항로를 바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 쓰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데서 훔쳐온 시간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어느 사회 및 임상심리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불안감, 좌절감, 그리고 부족하다는 느낌의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모두의 가장 좋은 면만 보여주는 진열장 안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미지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의심, 두려움, 실패가 있다는 것을 잊은 채 말입니다. 문제는 뇌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이기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때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행동이 마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에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힐은 위대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비밀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디슨이 성공하기 전에 수천 번 실패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저렴한 자동차 제조를 고집했을 때 조롱당했다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앤드루 카네기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그를 단순히 한 명의 노동자로 보던 사회에 맞섰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가 내면적인 것,
즉 자신의 두려움, 의심, 낙담을 극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은 단언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데 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뭔가 부족해 라고 믿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다른 사람의 20번째 장과 당신의 2번째 장을 얼마나 여러 번 비교했나요? 비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 남몰래 지사은 새벽, 아무도 공개하지 않은 실패,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행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무도 보지 못한 끈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때로는 도약 직전에 잠시 멈춤일 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1회 동안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멈추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날 당신이 잘한 일 단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일찍 일어난 것, 조금 더 공부한 것, 약간의 돈을 절약한 것, 혹은 단순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버틴 것과 같은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한 주가 끝날 때 그 모든 것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에 놀랄 것이고, 어쩌면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힐은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이기려 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임을 이해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비교하지 않고 건설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힘이 탄생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재능을 감탄할 수 있겠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을 빚어내는 그 과정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확함은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구경꾼이기를 멈추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순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믿지만 사실 외부 세상은 그들 안에 존재하는 혼란을 반영할 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모든 노력이 산만함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늘 바쁘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일하고 서두르고 지쳐도 자신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방향이 없으면 어떤 길도 올바른 길처럼 보이다가 결국 잃어버린 시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힐은 이 교훈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그에게 미국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성공의 비결을 알아내라는 도전을 했을 때 그에게는 돈도, 조직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고 싶었던 것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것이 그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고 거절과 굶주림, 실패,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의 명확함이 그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요한 확신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불가능을 논리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지고 싶어, 번성하고 싶어, 내 삶을 바꾸고 싶어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나요? 모두가 원합니다. 하지만 원한다는 것은 그저 막연한 욕망일 뿐입니다. 마치 키 없는 배처럼 움직이기는 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죠. 인간의 뇌는 GPS처럼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딘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줘 라고 입력하면 아무데도 데려다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X번가 Y번지로 데려가줘 라고 정의하면 경로를 찾아냅니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마치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뇌의 망상 활성화 시스템, 즉 당신의 초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선택하는 필터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힐은 자신이 연구한 모든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며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로 매일 간직했음을 관찰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정우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전구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첫 번째 조립 라인을 갖추기도 전에 대중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의 회사가 상상 속에만 존재할 때에도 모든 벽돌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응용신경과학입니다. 마음은 몸이 그것을 향해 행동하도록 강제할 만큼 생생한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45% 더 높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행위가 욕망을 약속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얼마를, 어떻게, 왜 벌고 싶은지는 모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원해라고 말하지만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에게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명확함이 없으면 마음은 어떤 일시적인 반짝임에도 쉽게 산만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세하게 정의할 때 온 우주가 협력하기 위해 재편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힐은 이것을 목적의 명확성 또는 정의된 목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꿈꾸는 자와 성취하는 자를 구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인 거죠. 이제 똑같이 번성하고자 하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라고 마음속으로 되풀이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12월까지 고객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여 수입을 20% 늘리고 싶다. 둘 중 누가 더 빨리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명확함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지,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 압니다. 명확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것을 걸러내는 렌즈와 같습니다. 힐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정확히 알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해방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의 큰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명확함은 완벽하게 형성된 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축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것부터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기술을 배우거나 재정을 정리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일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혁신한 위대한 인물 월트 디즈니조차도 과거에는 창의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거듭 실패했고 파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동료에게 배신까지 당했지만 마음속의 비전만은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의 목표는 더욱 선명해졌고 바로 그 정신적인 명료함이 오늘날 전 세계가 아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목적을 분명히 정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확고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산만한 요소들은 더 이상 매력을 잃고 타인의 시선은 무게감을 상실하며 어려움은 당신을 멈추게 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는 당신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저 당신을 붙잡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힐은 명료함이 모든 아니오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소중한 에너지로 전환시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신으로 머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료함으로 인해 한번 확장된 마음은 결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헛된 반복을 멈추고 새로운 목적지를 정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신의 꿈이 얼마나 거창한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 꿈이 당신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다가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전이 명확할 때 나아갈 길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목적이 뚜렷하게 정의되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조차 그저 시간 문제로 바뀝니다. 끊기는 운명이 그저 소망하는 이들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고
굳건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이들 앞에서만 고개를 숙인다는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그들 대부분이 결정적으로 보이는 실패에 부딪힌 후에야 비로소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한 것은 두려움이나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힐은 이것을 움직이는 믿음이라 칭했습니다. 이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꾸준히 행동을 이어가는 확고한 신념을 뜻합니다. 그는 끈기가 간절한 소망과 그 소망의 성취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라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버텨낼 인내심을 가진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실제로 쟁취하는 순간에 그 간극에서 진정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 공간에서 나약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며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안젤라 더거스가 진행한 한 연구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이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이 지능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기리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열정과 끈기의 총체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 이를 입증하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힐이 열렬히 주장했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끈기란 맹목적인 고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명확한 목적을 품은 비전입니다. 이는 목적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맞춰 나아갈 경로를 유연하게 조정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기 전 2번 하람이나 파산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매번 좌초되는 듯 보일 때마다 그는 다시금 상황을 평가하고 교훈을 얻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해서 심지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패는 그저 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끈기의 핵심입니다. 실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벽이 아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디딤돌로 여기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힐 역시 성공의 법칙을 지필할 때,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쓸 때 이러한 과정을 극명하게 겪었습니다. 그 시기는 온갖 의심과 거절, 그리고 지독한 가난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수많은 출판사들이 그를 문전박대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사고에 관한 책은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포기할 만한 모든 이유를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는 대신 뭐든 안 돼라는 말을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강력한 연료로 삼았습니다. 그는 모든 장애물 속에 그와 동등한 가치의 이점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가 옳았음을 명백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끈기는 여러 세대들을 아우르는 위대한 유산을 창조해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여러 번 무언가를 포기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수많은 다이어트 계획, 교육 강좌, 사업 아이템 혹은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이 첫 번째 난관에서 얼마나 쉽게 좌초되었던가요?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멈춰서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꾸준한 축적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작고 지속적인 행동들이 서로 결합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인내는 시간이 위대함을 빚어내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끈기 또한 하나의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끈기 있게 나아갈 때 비록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당신은 온 우주에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우주는 반드시 그에 응답할 것입니다. 힐은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질 수 있는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행동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프로젝트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홀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온몸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입니다. 끈기는 의심을 확고한 증거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도는 당신이 점차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앤 K 롤링을 들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 전 그녀는 홀몸, 엄마였고 일자리가 없었으며 밀린 청구서를 안고 추운 에든버러의 카페에서 딸을 무릎에 앉힌 채 글을 썼습니다. 12군데 무감원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끈기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고한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힐이 그토록 역설했던 바로 그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불가능은 비로소 길을 내어준다는 원칙 말입니다. 자, 여기 당신에게 드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하고 앞으로 나서는 날마 동안 그것에 온전히 전념해 보세요. 설령 그것이 기술을 배우는 것이든 돈을 모으는 것이든 일찍 일어나는 것이든 매일 책을 읽는 것이든 작은 일일지라도 좋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변명 없이,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 보세요. 그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끈기는 외부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먼저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그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삶을 멈추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인생이 침묵하는 경쟁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여정임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가장 고귀한 성공은 아무도 볼 필요가 없는 성공, 즉 당신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마음이 해방될 때 비로소 당신의 심장은 진정한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발전이 꽃을 피웁니다. 박수나 팔로워 혹은 물질적인 소유물로 측정되는 발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더욱 나은, 더욱 의식 있는, 더욱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때의 발전 말입니다. 힐은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억지로 빚어내려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어릴 적부터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수년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기준을 좇으며 허비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강력한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유일한 의견은 바로 당신 자신의 의견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당신이고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댈 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후회를 느끼는 것도 오직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힐은 이 점을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혹독한 비판과 거절, 그리고 끝없는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몽상가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의 생각이 현실 세계에는 너무나 순진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자신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철학을 계속해서 쓰고 가르치고 세상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내면의 확고한 확신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온 세상이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강요할 때조차도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몇몇some 사람들만이 가진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진실할 용기 말입니다. 맥도날드 형제의 작은 식당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레이 크록 역시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살았습니다. 그는 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고 경쟁자를 베끼고 만들어진 공식을 반복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비전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의 소박한 식당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았을 때 그는 단순히 햄버거와 감자튀김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의 패스트푸드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혁신적인 모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내면의 확신에 이끌려 끈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힐이 위대한 비전가들의 연료라고 말했던 바로 그 확신 말입니다. 아직 눈앞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당신 안에서는 이미 현실인 무언가를 믿는 능력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분명히 뒷받침합니다. 웰빙과 목적의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 가치관에 따라 정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과 조화롭게 행동할 때 뇌는 만족감과 명료함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자연스럽게 분비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의 마음과 몸은 최적의 균형을 찾습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축을 벗어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정체성을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힐은 삶이 진정으로 자신다운 삶을 살 용기를 가진 이들에게 아낌없이 보상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양심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했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에디슨, 포드, 카네기, 이 모두 이러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 중 이전의 누구도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면의 일관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행동에 진정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도덕적 강인함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만들어내고 올바른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온 우주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용기 있게 행동하는 이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자유는 또한 당신이 실수를 다루는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실수는 수치의 원인이 아니라 값진 교훈으로 탈바꿈합니다. 힐은 실패는 강인한 사람들이 비로소 졸업하는 학교에 불과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이런 깨달음은 우리 삶에 홀가분함을 가져다 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삶은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나폴레옹 힐은 진정한 승리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내 목표에 충실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고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씨앗을 심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이런 성취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박수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진실함, 즉 정직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 쌓아 올린 것들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놀랍게도 주변 세상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게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기회들이 하나둘씩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길에 평화롭게 서 있는 사람들의 진동을 알아차리는 거죠. 진정으로 유효한 비교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뿐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의식 있고 차분하며 용감해졌는가? 만약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요구하니까요. 이처럼 조용한 내면 성장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할 때 얻는 가장 큰 보상은 남들이 보는 성공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외부를 향해 시선을 돌려 인정받으려 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의심할 건가요? 아니면 내면으로 향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기반, 즉 나만의 목적을 세울 건가요? 나폴레온 힐은 진정한 승리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외부 세상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지속적인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하여 비로소 외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운이 좋다고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되고자 하는 모습과 일치시키는 법을 배웠을 뿐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면 계속 나아갈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이 이 여정에서의 당신의 다음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지혜를 더욱 확장하고 지금보다 단 1%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장이란 바로 그런 거니까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늘 위를 향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